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개념 다지기라고 해서 정의, 그리고 증명, 그리고 정리라는 세 가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라는 건 뭐냐면 defini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마름모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마름모. 그래서 마름모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름모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름모 하면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마름모 이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마름모를 정의 내린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름모 하면은 네 변의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은데 이 마름모에 특징이 있어요. 마름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각선이 있어서 두 개의 대각선이 있는데 이 주황색과 빨간색이 서로 다른 것을 빨간색은 주황색을 주황색은 빨간색을 어떻게 나누냐면 반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으면 주황색이 반으로 탁 나누고 지나가는 거야. 주황색이 있으면 빨간색이 반으로 탁 놔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을 정확하게 지나가면서 빨간색과 주황색이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름모를 보면 두 개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빨간색은 주황색을 주황색은 빨간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데 어떻게 이등분한다?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등분한다 라고 얘기해요. 수직 이등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마름모의 성질이죠. 마름모의 정의는 아니에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가 마름모가 아니죠. 마름모라는 아이를 우리가 봤더니만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를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정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리자 붙어 있는 것은요. 그래서 어떠냐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활용이 되는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인 명제들 중에서 참인 거여야죠. 거짓인 것은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맞는 것들, 맞는 어떤 성질들 중에서 다른 것에 활용이 돼.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무슨 정리 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죠. 또 뭐 배웠게? 인수 정리라는 것도 있어요. 또 뭐도 있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리자 붙어 있는 아이들은요. 다른 것에 다시 활용이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예요? 성질이에요. 성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에서는요. 그 수학적인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이끌어냈어. 참인 명제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걔가 다른 곳에도 많이 활용이 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지금 봤어요. 정리라는 것은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참인 명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참이니? 네, 참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해서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요.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정말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교육을 하셨나요? 수학을 좋아했죠.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다른 거는 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미적분이 너무 재밌는 거야. 신기하죠? 제가 생각해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적분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 가면 미적분을 정말 원 없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딱 갔어. 수업 시간에 딱 앉았어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수업을 하시니까 prove that, prove that, prove that 하루 종일 prove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 때문에 제가 진짜 교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뭘 할 거라고?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참인 명제에 대해서 얘가 진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을 하는 방법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육 과정 내에서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요. 귀류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대우라는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명제가 있어요. 어떤 명제가 있어서 P이면 Q이다. 조건 두 개가 붙어있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서 얘가 참이면 이것에 뭐도 참이라고 했냐면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했어요. 즉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뭐라 그랬어요? 참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은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는데 걔를 증명하려고 했더니만 나 못하겠어. 그러면 그것의 대우를 이용해서 그것이 참임을 보여요. 그러고 나면 자동으로 명제도 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귀류법 이거는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이 찝찝해요. 왜냐면 귀류법이라는 건 모순을 이끌어내거든요. 우리가 어떤 귀류법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야. P이면 Q이다 해서 이 Q가 결론이잖아요. Q를 부정을 해. 부정을 하면 앞에 가정했던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아까 부정한 게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걔는 맞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귀류법은요. 모순을 끌어내는 것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나올 때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증명을 하는 방법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과 귀류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 결론을 부정했던 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얘가 참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귀류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증명 방법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잘 익혀 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홀수이면 뭐뭐이면 n도 홀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는지까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래요. 여러분 홀수 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수에 대해서 짝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2K의 모양으로 표현하죠. 2, 4, 6, 8 봐요. 2, 4, 6, 8, 10 이렇게 생긴 걸 짝수라고 하고요.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1이고요. 얘는 2 곱하기 2고요. 얘는 2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4, 얘는 2 곱하기 5예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예요. 따라서 짝수인 경우는요. 우리가 2K 그리고 K는 1, 2, 3, 4, 5 K는 자연수의 꼴로 잘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의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1, 3, 5, 7, 9 이런 모양이잖아요. 봐요. 2보다 1이 작아요. 4보다 1이 작아요. 6보다 1이 작죠. 그래서 홀수의 경우에는 원래 2K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얼마가 작다? 1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K가 뭐다?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서 짝수나 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짝수면 2K, 홀수면 2K-1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n제곱이 홀수인 거예요. 그래서 봐요. n제곱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뭘로 둘까? 2K-1로 한번 둬보자고요. 그리고 K는 자연수라고 놨어요.
그 다음에 나는 누가 궁금해? n이 궁금해요. 제곱이 n으로 변신했어요. 자연수니까 양수일 거는 맞아요. 그러면 제곱이 n이 되면 제곱이 사라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양의 제곱근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제를 가지고는 내가 증명을 하기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명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대우 명제를 한번 이용해 볼까? 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주황색이 가정이고요. 녹색이 결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녹색을 부정해서 가정이 되는 거죠. n도 홀수이다를 부정하면 홀수의 반대말 짝수입니다. n이 뭐이면 짝수이면 자 이제는 가정을 부정해야 돼요. n제곱이 홀수이다의 부정은 n제곱이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이다가 되는 거죠. n제곱이 짝수이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증명. n이 짝수래. 그럼 선생님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2k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k는 자연수입니다. n이 짝수이기 때문에 n은 2k라고 써도 돼요. 그때 우리는 누가 궁금해요? n제곱이 궁금해요. 그러면 n이 뭐예요? 2k잖아요. 이것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2의 제곱은 4k 제곱이에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알면 되는데 짝수라는 건 항상 2 곱하기 자연수의 꼴이면 짝수잖아요. 그럼 얘는 2로 묶어버리면 2k 제곱. k가 자연수예요. 그럼 자연수의 제곱은 자연수죠. 자연수 곱하기 2 하면 자연수죠. 2 곱하기 자연수꼴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n제곱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수라고, 짝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증명 끝이에요. 끝이에요. n이 짝수이기 때문에 n은 2k꼴로 표현할 수 있고 k는 자연수라고 놓으면 나는 누가 궁금해? n제곱이 궁금한데 n제곱은 또 짝수예요. 짝수. 그래서 누가 참인 거죠? 대우가 참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질 자체를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제곱을 한 값이 홀수잖아요. 그럼 원래 값도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를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랬어요. 그죠? 아닌 거는 너무나도 생각할 거리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하는데 봐요. 루트 2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유리수가 아니다가 결론인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는 게 불편하니까 얘를 부정을 해보자고요. 즉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즉 루트 2는 뭐라고?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죠? 그러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나면 즉 선생님 지금 뭐 한 거예요? 결론을 부정했어요. 결론을 부정했어요. 가정을 하면 유리수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유리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리수라는 것은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그쵸? 그래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n분의 n, 즉 분수꼴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m과 n은 분수꼴이죠. 서로소예요. 그 다음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n을 우리가 뭐라고 둘까? 그냥 자연수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소인 뭐라고 놓을까요? 자연수라고 놓을게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볼까요? 루트 2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2가 되고요. m제곱분의
n제곱이 돼요. 따라서 n제곱은요. 양변에 m제곱을 곱하면 2m제곱이 됩니다. 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해요. n제곱이라는 어떤 수의 제곱은 2 곱하기 어떤 수예요? 뭐예요? 짝수입니다. 짝수. 짝수라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봤냐면 어떤 수의 제곱이 홀수면 원래 수도 홀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방법대로 증명을 하면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면 원래 n도 짝수예요. 자,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n도 뭐가 된다고요? 짝수가 돼요. 자, 짝수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n도 뭐다? 짝수가 됐습니다. 짝수. 그러면 짝수기 때문에 n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k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단 k는 뭐가 되죠? 자연수. 짝수 나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선생님 방금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n제곱에다가 다시 넣어보는 거야. n은 뭐가 되죠? 2k가 되죠. 몽땅의 제곱은 2m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2의 제곱 4k의 제곱이 되네요. 따라서 양변 2로 나누면 m제곱은 뭐가 돼? 2k 제곱이 돼요. 어떤 수의 제곱이 다시 뭐가 됐어요? 짝수가 된 거예요.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수도 뭐라고 쓸 수 있다? 짝수라고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왔어요. 결론을 부정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n도 짝수고 m도 짝수예요. 그러면 둘 다 누구의 배수예요? 2의 배수죠. 2의 배수죠? 따라서 공약수 중에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2라는 공약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게?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잖아. 서로소라는 건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했는데 공약수인 2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모순이 생긴 거예요. 모순이 생긴 거야. 왜 모순이 생겼어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 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찝찝해요. 그렇죠?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97쪽에 있는 개념 다지기에 있는 예였어요.